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내용을 오늘날에 비춰보면은 아주 옛날 중에 옛날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옛날이에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아주 아득한 때의 기록물, 아주 아득한 때의 상황을 기록해둔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한다. 에덴 동산, 천국.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다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천국 이야기를 하고,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고, 낙원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로 봅니다. 그러나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에서 시작된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에덴 동산, 그걸 빼버리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상황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것을 에덴 동산이고 지금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빼버리면은 실제로는요, 우리 인간이 살 공간이 없어요. 오래됐다, 옛날이다, 그거는 요즘은 그런 거 이야기가 하지 않는다 하는 그 인간 자체가, 인간 존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와 만물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한단 말이죠. 그것이 빠져버리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존재해야 될 공간이 없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항상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계속 가야 돼요. 오래된 것 같으나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사람 존재하면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물이, 천지와 만물이 언제 없어지느냐? 태양계 은하계라는 모든 은하계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결국은 한 인간이 존재하는데 다 필요한 구성요소가 지금 형성되어 가는데, 천지와 만물이요, 우주 만물이, 우리가 그 태양계를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만 두고 태양계 은하계 안에 있는 이것만 갖고 우리가 우주 만물이라고 할 때, 우주 만물이 결국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한 인간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거라니까. 근데 이 내용이 끝날 때 온다니까. 끝날 때. 이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는
창세기 2장은 옛날이란 말이라고 이거 치부해버리면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 말하는 사람 자체가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 성경의 내용 이거 오래된 옛날 이야기고 이거 옛날에는 사람들이 참 성경이라고 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거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 자체가요 다른 사람한테 거들떠보지도 않는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지만은요 절대 사람들 앞에 그 이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창세기 2장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바로 그런 개념이 있어요. 개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냐 예수님 오실 때 그 사람을요 모르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 그 자리가 그 존재와 그 후손들이 예수님 오실 때 그 자리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창세기 2장 자체를 옛날 이야기고 이거 오래된 내용이고 성경에 있는 이거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보지 않는다. 그 사람과 그 사람 후손들이 예수님 오실 때 아무도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죠. 그 전에는 그 이전에 있던 조상들 통해서 지금까지 어떤 존재됐던 이유는 있겠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는요 절대적으로 그건 참석 못합니다. 그건 단언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을 표현해놨어요. 시리아군이 내려왔을 적에 이스라엘의 엘리사 시대죠. 군대 장관이 왕이 의지하고 있는 군대 장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 있을 적에 먹을 것이 잔뜩 생길 적에 소식은 듣겠지만 그걸 보겠지만은 그러잖아요. 너는 누리지 못한다. 그리고 성문이 열렸을 적에 밟혀 죽잖아. 밟혀 죽는 거에 똑같아요. 창세기 2장이 그런 거예요. 근거의 근거. 인간이 존재를 하는 모든 인간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각 국가 단위에서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모든 국가의 근거라 근거.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서 역사라 하는 이 내용 결국은 하나의 역사의 인류의 역사에 현적으로 남아있는 이 성경의 어떤 위치 이 창세기 2장이라고 하는 내용 성경에 대한 연구를 역사적인 내용으로 역사의 흔적으로 봐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우리가 때를 우리가 보는 거죠. 개인의 존재도 그렇고 국가의 존재도 그렇고 전체가 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런 일에 의해서 시작을 해서 이제 개인은 개인대로 존재하다가 또 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어 있다가 이스라엘 국가가 디아스포라 되고 난 뒤에 또 수많은 나라들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리고 또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넘어오는 수많은 역사들 그 시작점이요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 끝이 어디냐 국가가 지금 계속 가느냐 앞으로 국가가 지금 현재 있는 국가 2012년을 기점하는 지금 있는 국가가 이 국가 그대로 가느냐 지금 그렇게 안 놓았기 때문에 2012년을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고정된 국가가 없고 고정된 개인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가는요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형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이걸 아주 절실하게 봐야 돼. 절실하게 역사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역사라고 하는 이 사건 이미 지나간 거지만은 지나간 내용이라고 해서 그것이 옛날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의 모든 나라가 창세기 2장에 들어가야 되듯이 바로 대한민국도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가 하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형편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름은 있다 하더라도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지금의 국가의 위치가 전 세계 국가의 OECD 11이라 하는 위치가 있는 이 모양이 뭐 OECD 12 뭐 하고 바라고 나가려고 애는 쓰지만은 OECD 국가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3.1운동이라고 하는 그것을 100년 전이라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시는 100년 전에 있던 3.1운동은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똑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지만은 3.1운동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때 경제 수준이 어떻게 될까? 분명히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삼성이 전 세계 1, 2기업이라 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삼성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 삼성이 계속 기업으로 남아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떠날락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미국으로 가든지 지금 인도 쪽으로 가든지 하는 이런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삼성처럼 전 세계 가운데 삼성이 이름이 있을까? 고개가 저절로 흔들죠. 아니라는 거지. 아니, 절대 아니라는 거지. LG, 어떤 기업들, 큰 기업들 이야기하는데, 어떤 기업이라 그래도요, 앞으로 100년을 보장할까? 어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이라 하는 이 기업들 100년 보장이 안 돼요. 그건 분명해요. 대한민국은 OECD 11이 100년 보장이 안 돼요. 삼성이 떠나는 한, LG로 기업으로 유지되지 않는 한, 기업으로 유지되고 안 되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런 내용들하고 3.1운동에 대한 상황을 우리 연결해 볼 때, 지금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대한민국의 상황이 3.1운동의 상황이다. 3.1운동이라는 일제강점기 상황하고 똑같다. 좀 새삼스럽게 자꾸 연결돼요. 3.1운동, 우리나라가 그 6.25 사변 맞이할 때쯤에서 왜 6.25 사변이 나오느냐 하고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외국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해방은 됐지만은 전 세계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위치는 이거는 유익하지 않았다. 즉 미국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내용은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 자기 나라에. 그래가지고 그때 국방 정책이 에치슨 라인이라는 분명한 정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에치슨 라인. 오늘날 우리가 독도 이날 쪽에서 일본하고 한국을 경계선에 하고 넘어오는, 그래서 일본은 철저하게 미국에서 볼 때는요, 이거는 돌봐야 되는, 일본을 제외시키면 안 된다 하는 철저히 일본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도 태평양 선을 해갖고 현재 2019년으로 보면은 2012년으로 받아들이면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여기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현재를 볼 때는 6.25 사변이 지나서 지금 한 60년 지난 지금에는 미국에서 대한민국 위상은 어마어마합니다. 에치슨 라인은 과거다 하고는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문재인 정권으로 나오면서 지금 한일 지금 이 갈등으로 나와버렸잖아요. 그게 똑같은 상황이 된단 말이죠. 한일 갈등으로 나오면서 미국에서 나오는 정책이 지금 핵무기를 아시아 쪽으로 지금 배치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이 내용은
중국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미국에만 있던 또 유럽에만 있던 핵무기 그 기지를 아시아에다가 배치하겠다 하면서 호주가 될런지 일본이 될런지 그 기지가 대한민국의 평택이 될런지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요 세 군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그 이 무기 체제라는 걸 유럽에다 해놓은 거 보면은 유럽의 여러 국가에 분산해서 공격을 당해도 다른 데서 또 공격할 수 있도록 분산시켜 놨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만은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지금 그런 거예요.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대로 남한이라고 하는 이 경제 사정이 지금처럼 OECD 11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집니다. 들어가는 대로, 들어가면 들어간 대로 완전히 이제는 북한하고 미국하고 관계만 되어진 남한의 위치지, 이거는 중국하고 어떤 지금처럼 뭐 자주권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경제를 한다, 전체가 다 이제는 일본에 의해서 영향받는 경제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저 그런 거예요. 지금 다 떠나버리잖아.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다 나갔는데, 그러고 국력 자체가, 경제가 쑥 떨어져서 OECD 국가 안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민국이 의존하는 건요, 일본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군란을 통해서 3.1운동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근거를 우리가 다시 찾게 될 내용이, 이 경제, 우리나라 경제 부분에 왜 이렇게 취약한, 기업 하나가 떠난다고 해서 기업이 떠난다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이 대기업이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 구도를 보면서 이모군란에 있었던 군포, 군인들에게 주는 어떤 그 세금을, 아니 어떤 거죠, 식량을 전라도 세수미를 갖고 주어지는데 거기에 모래가 들어있다는 거야. 반이 모래가 들어있어 갖고 결국에는 난동이 났다. 우리 기업의 어려운, 기업 활동이 어려운 환경이 왜냐? OECD를 통해서 OECD 11년은 됐지만 우리 기업이 대한민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 노동조합의 세력이 너무 커가지고 정치적인 영향까지 다 지금 노동조합이 장을 해서 현재 정권이 유지되는, 그러니까 현재 정권에 있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노동조합에 대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큰 기업들을 보험, 연금, 국민연금을 갖고 지금 좌우하니까, 아이 기업들이 그걸 견딜 수가 있나, 그걸? 국민연금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자금을 갖고 기업을 가지고 대한항공을 분명히 저렇게 확실하게 보내는, 주주를 바꾸는 걸 보는데, 아니 어느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겠느냐. 이게 바로 이모군란하고 연결되어진 3.1운동에 대한 연결을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일본이 왜 와야 되느냐,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또다시 영향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국민들이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탄탄하고 밑에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그 구조가 탄탄하단 말이에요. 임진왜란부터 1495년 그 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100년 전이라 할 수 있는 내용대로 한 1395년 그 여간에 벌써 네덜란드하고 교류가 있었던 그런 그 상황을 보는 거죠. 1395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1440 3년 45년 1489년인가 1492년 1492년 아까 1585년이 임진왜란입니다. 그건 1492년 그때 관계가 일본의 네덜란드의 접촉이 그 시대쯤으로 가는 거예요. 100년이죠. 1585년 1492년 스페인의 통일 시대가 1492년이니까 그 시대쯤으로 일본이 네덜란드하고 이제 통상이 원활해지는, 우리는 전혀, 조선은 전혀 모르고 있던 그런 때. 그런데 우리가 일본이 대한민국으로 와야 되는 이유 중에서는 일본의 경제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도움을 받게 될 수 없는 상황에는요, 바로 1895년대가 되는 갑오경장에 한글을 대한민국 언어로 만든 데는 일본이 어디 쥐어지긴 아주 자기 나라 언어도 아니면서 우리나라 언어에 큰 힘이 되어지는 한글을 공용어로 만든 데는요, 일본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제력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고 탄탄하게 가질 수 있는 건 바로 한글이 한글. 다른 경제는 우리가 뒤질 수 있어요. 전체가 다 우리가 후발로 일본한테 다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일본에게도 힘이 되어지는 바로 한글을 통해서 일본을 손으로 한민족화 되는데 언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소망해야 돼. 이걸 소망해야 돼.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경제가 막 뒤집어 가지고 나가더라도 문재인 정권과 박근혜와 그 강격에 쓰던 그 남과 북이라고 할 수 있는 NS극이라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합칠 수 없는, 공존이 되면서 절대적으로 합칠 수 없는 그 내용을 분명히 연대를 하면서 왜 2012년이냐, 왜 대한민국이냐, 국가 역사 정체성은 왜 나왔느냐, 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곤두박질 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한글을 부상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사람들이요, 한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쓰시는 이 놀라운 섭리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같이 임마누엘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외쳐야 돼요. 무기로 발달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기로 발달해서 전 세계 어떤 국가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무기로 일어서는 자,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미국은 분명히 국가 역사 정체성을 붙잡고 있는 나라였는데 이걸 국가 역사 정체성이 있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한 정부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무기로 일었어요. 무기로 갖고 모든 나라를 다 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망하느냐, 대한민국의 한글을 통해서요, 한글이 퍼져가면서 이 동북아 공존환이 형성되면은, 지금은 북한이 쩔쩔매지만은 동북아 공존환이 일본, 한국, 북한, 만주, 몽고 되면요, 미국은 자연히 자기들이 아무리 H9이고 핵 개발이고 이게 잔뜩 된다 하더라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분명한 이 동북아 공존환이 형성이 되면은 미국은 그 기능이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를 바라보는 내용이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거다, 대한민국을 가는 이 내용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위치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한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창세기 2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를 체계화로 만들었다니. 체계화로 만들었다는 건 대한민국만 쓰라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1445년이라 부를 수 있는 훈민정음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자산이고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인류가 바라는 그 때를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내용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뭐 민주노총이니 뭐 5.18 사태니 엉터리 같은 역사를 그저 억지로 대한민국 속에 역사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이 좋은 기업 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얼마나 기업이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의 땅에 삼성이 물러날 수밖에 없고 LG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기업의 운영을 말이요 대한민국이 바라본다는 게 지금은 아프지만은 지금은 정말 아파요. 같이 일어설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이라는 정권이 나와가지고 일본을 이렇게 따돌려 버리니까 뭐 일본하고 뭐 싸워서 이긴다나? 대통령이 할 말이에요. 뭐 외교부 장관이 뭐 내가 하면 손봐준다, 내가 하면 본때를 보여준다고, 이게 외교부 장관이 할 말이에요. 이런 말이 대한민국에서만 통하는 아주 이거는 3.1운동이 일어나는 그때에 대한민국의 그 대원군이 쇄국 정치하는 그거가 똑같은 상황이라. 전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전혀 다를 바 없는 역사적인 사건은요 휘몰아쳐 옵니다. 그러나 한글을 막을 수 있는 일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분명한 섭리가 있으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한글을 통해서 언어를 통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적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